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패스 김재상입니다. 오늘은 6장 금융자산 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계산 문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데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채권하고 주식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자 입장, 발행 회사 입장 해서 회계에 어떻게 보면 좀 중심부를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요거는 반드시 좀 이해하시고 빠르게 문제 푸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유가증권을 먼저 이제 분리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단기매매증권, 뭐 매도가능증권, 그다음에 만기보유증권, 그다음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내지는 지분법 주식 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채권이죠. 채무증권을 이제 취득을 하고 이러한 채무증권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현재 가치를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현재 가치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거를 이제 상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해서 기말 평가를 하면서 이게 이제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 부분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하게 됐을 때 처분 손익의 계산. 여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유관증권의 분류 변경.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로, 매도를 단기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분류 변경이 가능하느냐. 요 6가지 주제이고요. 어디 하나 안 중요한 게 없고요. 그리고 주제별로 다 연결해서 내요. 예를 들면 주식이면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뭐 평가했다가 다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평가했다가 막 팔아버리는. 그래서 채권도 그렇고 연결해서 내다 보니까 연결해서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죠. 우선 교재 내용을 가지고서 확인 한번 해드리면 분류부터 보시면 62페이지예요. 62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표가 나오죠. 위에 거, 표 위에 거 보면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해가지고서 평가 방법,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해서 4가지로 분류되는 거 있잖아요. 평가 방법은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그걸 어디로 보내요? 단기 손익, IS, 손익계산서로 보내고. 만기 보유 증권은요, 요거 사채죠?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이자 수익으로 조정을 하고 상각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은 요거 공정가치로 평가는 하지만 어디로 보내요? 밑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내더라. 지분법 적용은 뭐 나중에 연결할 때 배우게 될 건데 단기 손익으로 똑같이 인식을 하더라. 다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바로 위에다가 유의적 영향력 몇 %요? 20% 이상을 취득한 경우. 그거 이제 거기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나와요. 바로 위에 세 줄 동그라미 4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몇 %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유의적 영향력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채무증권의 취득인데요. 표를 보면 발행 시점에 따라서 그 표를 보니까 액면이랑 시장이랑 똑같으면 액면 취득이죠. 근데 액면 이자율이 더 크고 시장 이자율이 작으면 할증 취득, 반대면 할인 취득 그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액면 금액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 액면보다 높은 금액, 시장보다 액면이 있고 시장 이자율인데, 아니 시장에서는 12%를 주는데 액면 이자율 10% 되는 사채에다가 투자를 했대요. 말이 안 되죠. 밖에다 투자하면 12%인데 사채 사서 10%만 받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2%만큼은 싸게 주고 사게 되게 되면 요 2%만큼은 상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 10% 액면 이자율인데 시장 가면은 한 8%밖에 안 줘. 시장보다 액면 이자율이 더 주죠. 이런 경우에는 비싸게 발행하겠죠. 이렇게 액면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더 작으면 할인 발행, 얘가 더 크면 할증 발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면 이자율 개념으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가증권의 보유인데요. 오른쪽에 토픽 3번째 1번에 보면 채무증권의 보유, 채무증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다음과 같이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을 하더라 해서 점이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할인 취득 시의 이자 비용 수익은 기초장부가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하는데 액면이자율의 플러스 상각액, 할증 취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액. 잘 보면
할인 취득했으면 이자 수익을 구할 때 왠지 빼야 될 것 같고 할증 취득했으면 왠지 상가액을 더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반대네요. 그죠? 할인액 취득의 경우에는 더하고 할증의 경우에는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만약에 90원 주고 사채를 90원 주고 샀다면 싸게 주고 산 거죠. 이렇게 90원 주고 원래는 100원짜리인데 싸게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얘가 이자를 12월 31일에 이제 이자를 받을 건데 이자가 만약에 10원이라고 볼게요. 요 이자 수익이죠. 이렇게 10원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나는 100원 만기에 보면 사채가 100원짜리가 빠지면서 현금을 나는 원금 상환을 100원 받게 돼요. 아니 처음에 90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 10원만큼 나는 더 받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자 수익은 여기에 플러스 돼서 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사채 금액을 10원 올리면서 다시 이자 수익으로 10원만큼 인식을 하더라. 그래서 할인 취득했다면 1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10원만큼도 뭐로 인식한다?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할인 취득한 부분을 싸게 산 거잖아요. 싸게 사서 기분 좋죠? 그 기분 좋은 금액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할인 취득을 하면 그 기분 좋은 이자 수익을 상가액만큼 더해서 인식하고요. 비싸게 주고 샀네요. 비싸게 주고 산 만큼은 이자 비용이죠. 따라서 인식해야 될 이자 수익은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그 기분 나쁜 금액은 빼고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할인은 더하고 할증은 뺀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토픽 네 번째요. 토픽 네 번째에도 빨간 글씨가 있는데 3번에 있죠. 토픽 네 번째에 3번 64페이지.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의 보고 방법이 단기손익에 그냥 반영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거기 빨간색 돼 있죠. 기억을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론 토픽 7번이에요. 오른쪽에 보론 토픽 7번에 보면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 해서요. 세 가지 여기 부분이에요. 분류 변경 여기 부분인데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되고 얘가 될 수 있느냐? 또 얘는 얘가 되고 얘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요. 여기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얘네들 사이에 매도나 만기 사이에는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거냐 아니면은 뭐 얼마 있다 팔 거냐 요거 부분은 그 회사의 의도에 따라서 분류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하고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시세 반영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평가 손익 자체가 단기 손익이 아니라 그냥 BS 자본 쪽으로 가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이쪽으로 분류되는 순간 IS에 영향을 주면서 단기 손익으로 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손익이 조작이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쪽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얘는 되지만 얘네들은 안 된다. 다만 거기 1번 보세요. 유가증권의 분류 변경 동그라미 1번. 1번에 동그라미 1번. 단기 매매 증권 밑줄.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 과목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동그라미. 단기 매매 증권이 뭐가 됐을 경우?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분류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2, 3번은 그냥 다 상관없다.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상차손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인데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과 재무상태표상 분류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매매 증권 공정한 평가하죠. 요거는 이제 영업의 손익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뭐 맞는 겁니다. 이 자체로 좀 정리하세요. 요 문제 자체로. 만기보유 증권도 삼각구 원가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평가하지 않죠. 그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 그대로 투자자산 분류.
매도 가능 증권의 채권은요, 상각분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평가 기준 자체가 상각분과가 아니고 요거 공정가치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으면 안 되죠. 만기